이번 시간에는 내비게이션 세 번째 서브 메뉴 만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메뉴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먼저 그 서브 메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트 하나를 열어봤는데요. 특정 메뉴에 마우스를 오버하게 되면은 이렇게나 많은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고 해당 카드라는 메뉴 안에 카드 추천과 상황별 추천 카드, 테마별 추천 카드, 카드 상식이라고 해서 꽤나 많은 메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러한 방식으로 메뉴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은 저번에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나열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메뉴 안에다가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 하단에 서브 메뉴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일단은 메뉴 1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메뉴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디아이브를 만들고 이 안에 서브 메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클래스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메뉴고요. 서브 메뉴를 설정을 하고 이 서브 메뉴에 저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넓이는 100%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높이 값은 한 100픽셀 정도 설정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명확하게 영역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배경을 줘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100%라고 하는 것이 왜 메뉴의 이 위치에 이만큼을 자리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펙터 이용해서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해보면은 142픽셀에 100픽셀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와 비슷하죠? 바로 위에 있는 종속되어 있는 메뉴가 142픽셀로 넓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100%라는 것은 당연히 이 영역까지 밖에는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영역에서 이 엘리먼트들을 해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지션 값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지션은 앱솔루트. 만약에 포지션 앱솔루트이라는 절대값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지션에 앱솔루트를 넣었을 때 항상 들어가는 부분이 탑 그리고 레프트, 이 부분은 어느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엘리먼트의 위치값을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값을 주어야 하고요. 기준점은 탑, 레프트, 버튼, 라이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왼쪽과 상단 정렬로 이렇게 0과 0으로 맞춰보도록 하죠. 결과를 보시면 이와 같이 서브 메뉴가 전체로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크기로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원래 앱솔루트를 포지션과 앱솔루트를 주게 된다면 이 위치가 아니라 이 위치로 넘어가지는 현상을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위치에서 머물고 있다면은 이 위치에 이것을 가둬두는 어떤 설정을 해둔 것이라는 건데, 여기는 내비게이션 영역이거든요. 이 내비게이션 영역에 제가 사전에 이와 같이 Z 인덱스, 뎁스 값을 먼저 설정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제가 렐레티브 값을 설정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뎁스 값을 설정한 거고요. 여기는 렐레티브 상대적인 값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뎁스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제가 이것을 만약에 주석 처리를 한다면 포지션 앱솔루트는 어떻게 영역을 갖고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이
포지셔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체 영역을 스테이지로 삼아서 포지션이 탑은 0, 여기 바로 이 자리, 레프트는 0, 바로 이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다음 만약에 릴레티브를 다른 영역에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줄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서브 메뉴가 종속될 수 있는,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부 임의에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확인을 해보면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만들었을 때 두 가지의 설정을 해줬어요.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엘리먼트 박스가 하나가 있고 이 가운데 영역이 있는 박스도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운데 영역을 박스로 두었는데, 제가 만약에 가운데 영역의 박스에 포지션 릴레티브를 준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곳에 스타일 속성을 줘보도록 할게요. 포지션 릴레티브 주고, 그러면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노란 영역의 서브 메뉴는 바로 이곳으로 머물게 되는 것이죠. 네. 스테이지가 또 달라진 거죠.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0인 거예요. 여기가 탑이 0, 레프트도 0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면 자유롭게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유용하게, 이 원리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두고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아까와 같이 내비게이션, 우리가 원하는 위치의 내비게이션에 위치를 둬야 되기 때문에 다시 포지션 릴레티브를 여기다가 설정을 하고 두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아니지만 이제는 위치 값을, 높이 값을 한번 설정을 해봐야 될 거예요. 저는 이 인스펙터를 가지고, 개발자 도구를 가지고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위치가 어느 정도 되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커서로 이동하든 마우스로 설정을 하든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높이 값은 40이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브 메뉴에 상위의 탑에 되어 있는 값을 40픽셀로 고정을 하고 다시 리프레시하면 이 위치에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 메뉴 1번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만 나타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서브 메뉴는 제가 디스플레이 넌이라는 속성을 주어서 눈에서 사라지게 해보겠습니다. 사라졌죠. 그러면 메뉴 1번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CSS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요. 이제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 태그, li 태그의 이름은 내비게이션 리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서브 메뉴가 종속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 메뉴 2, 3, 4, 5, 6, 7 이곳에 마우스 오버를 해서 이 녀석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메뉴 1번에 대해서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나타나게 하는 건데요. 일단은 이것을 적용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서 보편적인 방법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메뉴를 감싸고 있는 부모 엘리먼트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오버라고 설정을 하고 한 칸 띄고 그 하단에 서브 메뉴를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설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CSS에서 말하는 캐스케이딩인데요. 이렇게 서브 메뉴를 이 내비게이션 리스트에 종속된 서브 메뉴를 나타나게 하라 하는 설정이에요. 마우스 오버를 하게 되면 서브 메뉴가 디스플레이 블록을 하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설정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메뉴에 오버했을 때, 메뉴에서 아웃하면 당연히 사라지고 메뉴 1번에 오버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메뉴 1번에 종속된 여러 가지의 굉장히 많은 메뉴들을 이곳에 설정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메뉴 2번에 마우스 오버를 해도 당연히 나타나지 않죠. 메뉴 4번에도 그렇고요. 그러면 메뉴 1번이나 메뉴 2번, 메뉴 3번에 대해서도 마우스 오버 할 때마다 이것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한데요. 이미 우리는 서브 메뉴의 위치를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사해서 서브 메뉴 만약에 6번에 마우스 오버 하면은 나타나게 되는 서브 메뉴를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와 같이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 서브 메뉴라는 텍스트가 자리 잡은 이곳에 여러 가지 메뉴들을 설정을 하면 되겠죠. 이제 결과를 볼까요? 메뉴 1번에 써 있는 거 그리고 메뉴 6번에 들어가 있는 메뉴 보실 수가 있죠. 헷갈린다고요? 그러면 텍스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건 1번, 이건 6번 해서 다시 한번 보면 서브 메뉴 1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메뉴 2번, 3번, 4번, 5번 우리가 설정한 6번에 올라가면 서브 메뉴 6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